한밤중 고요한 주택가의 작은 집. 거실 벽에는 행복한 재혼 부부의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방에서는 72세의 최만복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경숙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경숙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깊숙이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경숙은 금반지를 꼭 쥐고 남편이 자는 방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찾았네, 최만복. 낮게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묵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왼손목을 비췄습니다. 오래된 화상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만복과 경숙의 소박한 재혼식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만복의 딸 지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어머니도 좋은 분 같아요. 지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새어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복은 5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외로움이 그를 짓눌렀고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경숙이 그에게는 새로운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경숙은 하얀 한복을 입고 완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아, 내 아버지 잘 모실게.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 지은은 경숙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탁드려요. 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만복은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경숙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 경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보. 영원히 함께해요. 결혼 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경숙은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만복의 약을 챙겼습니다. 만복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서 매일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경숙은 약봉지에 날짜와 시간을 적어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챙겼습니다. 만복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집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만복의 옷은 정갈하게 다려져 옷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웃들도 감탄했습니다. 최 선생님, 부인 정말 잘 만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저렇게 안 하는데. 경수가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 만복은 진심으로 감사해했습니다. 경숙은 남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여보. 당신 만나서 다시 살 것 같아요. 만복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경숙은 그런 만복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어느 날 경숙은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영수증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수진 유족회 후원금 영수증. 1985년부터 경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40년치. 매달 빠짐없이 이어져 온 후원 기록들. 경숙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혼란,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하지만 그녀는 곧 영수증을 다시 서랍에 넣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계획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목욕 후 만복이 경숙의 왼손목에 있는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화상 자국 같은데? 흉터는 손목에서 팔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흉터지만 심각했던 화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숙은 깜짝 놀라 재빨리 소매를 내렸습니다. 어렸을 때 불 조심 못해서요. 별거 아니에요. 경숙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높아졌습니다. 만복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많이 아팠겠는데.
언제 다친 거야? 오래됐어요. 기억도 잘 안 나요. 신경 쓰지 마세요. 경숙은 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보다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오늘 시장에서 좋은 고등어 샀는데. 만복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경숙의 반응이 너무 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경숙은 화장실에서 혼자 흉터를 만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끝나요. 그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낮에 보여주던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결연하고 무언가를 향한 강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숙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28살의 그녀와 아버지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이 흉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만복은 낡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항상 같은 주파수였습니다. AM 873.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추모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40년 전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합니다. 구슬픈 멜로디가 흘렀습니다. 만복은 눈을 감고 조용히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언가 깊은 슬픔과 죄책감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만복의 일상이었습니다. 40년간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은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경숙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만복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경숙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1985년 10월 15일, 만복 섬유공장 화재로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창호 씨, 김순례 씨, 박동진 씨. 경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이창호 씨는 화재를 진압하려다 순직하셨으나 당시 방화 혐의를 받아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유족들은 아직도 명예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만복이 잠든 후 경숙은 라디오 옆에 놓인 메모를 봤습니다. 만복의 필체로 AM 873 목요일 9시 잊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이창호, 김순례, 박동진이라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숙은 서랍에서 금반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금반지를 손에 쥐고 라디오를 응시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아시죠?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숙은 침대에 누워 40년 전을 회상했습니다. 1985년 10월 15일, 그날은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28살의 수지는 아버지가 일하는 만복 섬유공장 근처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제가 고등어 구이 해드릴게요. 수진이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래, 딸. 아버지, 오늘 일찍 들어갈게. 안전 점검하고. 이창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녁 6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수지는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소방관들이 수진을 막았지만 그녀는 뿌리치고 화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공장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불길과 연기, 그리고 비명. 수지는 아버지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수지는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무너지는 철골이 그녀의 팔을 덮쳤습니다. 불에 타는 고통. 살이 녹는 느낌. 하지만 수지는 아버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소방관들이 두 사람을 구출했지만 이창호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방화범이 아니야. 누명이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수지는 아버지의 죽음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창호 씨가 방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말에 수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방화를 했다고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증거들이 아버지를 방화범으로 몰아갔습니다. 공장 주인 최만복의 증언, 조작된 증거들, 그리고 보험금 수령. 아버지는 죽어서도 누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경숙은 눈을 떴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결혼 3개월 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경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부부니까 집을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만복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공동명예? 갑자기 왜? 경숙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만약 당신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제가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잖아요. 우리 부부인데. 만복은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있는데. 지은이한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경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식들. 지은이는 이해할 거예요. 우리 부부잖아요. 그래도 좀 급한 것 같은데. 만복이 망설이자 경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보,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도 당신 아내인데 왜 자꾸 남처럼 대하세요? 경숙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은이도 저를 못 믿는 거 알아요. 재산 노리는 여자로 보는 거 다 알아요. 만복은 당황해하며 경숙을 달래려 했습니다. 경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도 당신을 믿어. 그럼 공동명예 해주세요. 우리가 진짜 부부라는 걸 보여주세요. 경숙이 만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복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숙의 요구가 불합리한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숙의 눈빛 깊은 곳에는 계산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연기일까요? 아니면 진심일까요? 며칠 후 지은이 아버지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지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살폈습니다. 만복은 밝게 대답했습니다. 응, 지은아. 경숙이가 잘 챙겨줘서 편해. 거실에 경숙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지은아, 마실래? 내가 좋아하는 녹차 우렸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은은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경숙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화장실 다녀올게요. 경숙이 나가자마자 지은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공동명예 이야기했다면서요? 만복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은아, 경숙이는 좋은 사람이야. 의심하지 마. 만복이 경숙을 감싸자 지은은 답답해했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자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집도 있고 예금도 있고. 지은은 계속 설득했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어머니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어요. 결혼 전에도 그렇고. 뭘 알아봤다는 거야? 만복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력이 좀 이상해요. 주소도 자주 바뀌고 직업도 불분명하고. 지은이 말하려는 순간 경숙이 문 밖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온화했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은, 내가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경숙이 생각했습니다. 집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갈등과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경숙과 지은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 공동명의 문제, 그리고 과거의 죄책감. 만복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40년 전 화재 현장,
불타는 사람들, 그리고 이창호의 외침. 어느 날 저녁 만복이 식탁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가슴이. 경숙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여보, 여보. 만복은 식탁에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경숙은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또 주소를 알려주고 만복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구급차 곧 와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만복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가요? 네, 당뇨와 고혈압이요. 경숙이 대답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네, 빨리 해주세요. 경숙이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지은아. 수술 중이야. 5시간의 긴 수술이 끝났습니다. 만복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50%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됐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연세도 있고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서 지켜봐야 합니다. 경숙과 지은은 중환자실 밖에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사람을 걱정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묘하게 달랐습니다. 경숙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경숙이 기다리던 기회일까요? 만복은 인공호흡기에 연결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각종 모니터가 그의 심박수와 혈압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경숙이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의식이 없어요. 명의 이전은 언제쯤 가능하죠? 경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본인 서명? 그게 문제네요. 대리인 서명은 안 되나요? 저 법적 배우자인데. 빨리 처리할 방법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경숙이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경숙은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지은아. 병원비 관련해서. 경숙이 당황한 표정으로 둘러댔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병원비요? 지금 아버지가 저렇게 위독하신데 제일 먼저 병원비 생각하세요? 미리 준비해야지. 큰돈 들어갈 텐데. 경숙은 변명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경숙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뭘 숨기고 계신 거예요? 뭘 숨겨? 나는 내 아버지가 걱정돼서. 경숙이 발끈했습니다. 그럼 왜 명예 이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다 들었어요. 지은이 추궁했습니다. 경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오해하는 거야. 오해가 아니에요.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대체 누구세요? 둘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경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새벽 6시 경숙이 병실에 혼자 왔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이미 작성된 유언장에는 만복의 모든 재산을 경숙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확인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다른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만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유언장에 만복의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보호자님.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경숙은 깜짝 놀라 서류를 가방에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간호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남편 손을 잡고 있었어요. 경숙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동의 없이 어떤 서류 작업도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무슨 서류였나요? 간호사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숙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간호사는 경숙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제 사적인 물건들이에요. 왜 보여드려야 하죠? 경숙이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보고해야겠어요. 최근에 의식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이 많아서요. 간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복도 구석에서 누군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경숙을 의심한 지은은 새벽부터 병원에 와서 숨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경숙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은아. 내가 왜 여기? 제가 왜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제 아버지인데요. 간호사가 지은에게 설명했습니다. 따님이시죠? 보호자분이 환자분께 무슨 서류 작업을 하시려는 것 같아서요. 지은은 경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야, 오해야. 경숙이 변명하려 했지만 지은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지은과 경숙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대체 누구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아내야. 경숙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아버지 재산만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지은이 추궁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나를 오해하고 있어. 경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공동명의 요구하고 아버지가 의식 없으신데 유언장에 도장 찍으려 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경숙은 주변을 의식하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사람들이 다 쳐다봐.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낼 거예요.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립탐정을 고용할 거예요. 어머니의 과거를 샅샅이 조사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아버지를 해치려는 거라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지은은 그 말을 남기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경숙은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어. 서둘러야 해. 그날 밤 지은은 사립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이경숙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과거 이력, 전 남편, 가족관계, 모든 것을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 지은은 탐정에게 선금을 주고 사무소를 나갔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누구든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일주일 후 기적처럼 만복이 깨어났습니다. 지은이 병상 옆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만복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은아, 내가 여기. 목소리가 약하고 떨렸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수술 잘 받으셨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지은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만복은 딸의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경숙이는? 집에 있어요. 제가 연락할까요? 지은아, 잠깐만.
만복이 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내가 쓰러지고 나서 무슨 일 없었니? 지은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은은 아버지에게 경숙이 유언장 작업을 시도하던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병원비가 아닌 제3명의 이전 통화를 했던 것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병실에서 목격한 일도 설명했습니다. 만복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만복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느껴왔던 미묘한 위화감들이 하나씩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지은이 사립탐정에게 받은 자료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본명은 이수진이에요. 이경숙은 개명한 이름이고요. 만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수진? 네, 그리고 어머니의 아버지는. 지은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창호. 1985년 만복 섬유공장 화재로 사망. 만복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금반지, 손목 흉터, 라디오 추모 방송.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만복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숙은 반갑게 맞이했지만 만복의 태도는 냉랭했습니다. 여보, 몸은 좀 괜찮으세요? 응. 만복은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만복은 방으로 들어가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40년 전 공장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만복과 직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이창호도 함께 있었습니다. 서랍을 뒤졌습니다. 영수증 묶음이 있던 자리도 비어 있었습니다. 40년치 후원 영수증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만복은 다른 서랍들도 확인했습니다. 공장 화재 관련 신문 스크랩, 법원 판결문 사본, 모두 사라졌습니다. 경수가. 만복이 소리쳤습니다. 경숙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요? 내 지갑에 있던 사진 어디 갔어? 그리고 서랍에 있던 영수증들.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무슨 사진이요? 경숙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공장 사진이야. 그리고 이수진 유족회 영수증들. 만복이 소리치자 경숙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모르는데요. 제가 왜 그런 걸 가져가요? 만복은 경숙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모른다고? 네, 모르는데요. 혹시 병원에서 있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경숙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만복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만복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이수진이지? 경숙의 몸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보? 손목 흉터, 내 사진 가져간 것, 유언장, 그리고 이수진이라는 이름. 다 우연이 아니지?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드디어 알아차렸네요. 경숙은 가방에서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금반지, 복사한 공장 사진, 영수증 묶음, 그리고 신문 스크랩들. 하나씩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40년 전 당신 공장. 만복 섬유. 만복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경숙은 계속했습니다. 1985년 10월 15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만복은 의자를 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날. 화재가. 네, 맞아요. 그 화재로 3사람이 죽었죠. 김순례, 박동진, 그리고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창호.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복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신, 설마, 이창호 씨의 딸이에요. 경숙, 아니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인 사람의 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경숙이 아니에요. 이수진입니다. 만복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니, 설마. 수진은 차갑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40년 전, 1985년 10월 15일. 당신 공장에서 화재가 났죠. 우리 아버지 이창호가 그 불에 죽었어요. 수진은 손목을 걷어 올렸습니다. 화상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제가 28살 때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아버지를 구하려다 입은 화상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팔에서 죽어갔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방화범이 아니야. 누명이야.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방화범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만복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 40년 만에 미안이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 불을 냈으면서 우리 아버지를 방화범으로 몰았어요. 증거를 조작했죠. 아버지는 화재를 막으려다 돌아가신 건데 당신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버지를 방화범으로 만들었어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만복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감옥에서 고문당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방화범의 낙인을 쓰고 죽으셨어요. 장례식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수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28살에 아버지를 잃고 방화범의 딸이라는 낙인을 받았어요. 미용실도 문을 닫아야 했고 사람들은 저를 손가락질했어요. 그래서 당신을 찾았어요. 40년간 당신을 찾아왔어요. 지은이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조사한 거예요. 40년 전 신문기사 스크랩들을 펼쳤습니다. 만복 섬유공장 화재, 직원 3명 사망 이창호 씨, 방화 혐의로 조사 중 화재 원인은 방화 가능성. 이창호 씨 옥중 사망. 그리고 라디오 추모방송 청취자 명단도 있었습니다. 40년치 기록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매주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들으시던 라디오. 화재 피해자 추모 방송이었어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40년간 매주 그 방송을 들으며 당신을 찾았어요. 최만복이라는 이름이 나오기를, 당신이 양심 선언을 하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침묵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온 겁니다. 수진의 목소리에 4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당신은 편안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때 결심했죠. 당신에게 복수하기로. 수진은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이 반지 기억하세요? 만복이 금반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게 내가 당신 아버지께 보냈던. 네, 맞아요. 화재 직후 당신이 보낸 돈과 함께 온 반지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돈을 받지 않으셨죠. 이 반지만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제 무죄를 밝혀주십시오. 이 반지는 당신의 양심을 믿고 돌려보냅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버지의 무죄를 밝히지 않았어요. 40년간 이 반지를 간직하면서도. 만복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복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 씨, 내가 잘못했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화재는 내 책임이었소. 만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기 배선이 불량하다는 걸 알았어. 안전 점검에서 3번이나 교체하라고 했지. 하지만 나는 비용이 아까워서 계속 미뤘소. 그날 저녁 낡은 전선에서 불꽃이 튀었고 쌓여있던 섬유에 불이 붙었소. 순식간에 불길이 퍼졌지. 당신 아버지는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려 했소. 다른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수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래놓고 우리 아버지를 방화범으로. 만복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회사를 살리고 싶었소. 보험금을 받아야 했어. 직원들 보상금도 줘야 했고. 그래서 증거를 조작했소. 당신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낸 것처럼 꾸몄소. 담배꽁초를 현장에 심고 증인들에게 돈을 줘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소. 지은도 충격에 휩싸여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럴 수가. 만복은 계속 고백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무고했소. 그분은 화재를 막으려다 돌아가신 거야. 방화범이 아니라 영웅이었소. 하지만 나는 비겁했소. 감옥 가는 게 두려웠어. 가족도 지켜야 했고 회사도 지켜야 했소. 그래서 만복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주저앉았습니다. 40년간 품어온 증오가 흔들렸습니다. 만복의 진심 어린 참회가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들은 거예요? 40년간 매일? 수진이 물었습니다.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참회였소. 매일 당신 아버지의 이름을 듣고 내 죄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후원금도. 네. 매달 빠짐없이 보냈소. 익명으로. 당신이 대학 갈 때, 취직할 때, 결혼할 때 모든 순간을 지켜봤소. 만복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영수증들을 다시 봤습니다. 40년. 매달 빠짐없이. 이게 속죄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요. 속죄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소. 하지만 그것밖에 할 수 없었소. 왜 진실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왜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비겁해서였소. 감옥에 가면 가족이 무너질까봐, 회사가 망할까봐. 하지만 단 하루도 당신 아버지를 잊은 적 없소. 이 금반지를 40년간 간직한 이유도 내 양심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였소. 만복이 울먹였습니다. 지은이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수지는 복잡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커피숍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 선생님, 아버지께서 경찰에 자수하시겠대요. 수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40년 전 화재 사고의 진실을 모두 밝히시겠대요. 증거 조작, 보험 사기, 업무상 과실치사, 모든 것을.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러시겠다고? 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다. 이창호 씨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려야 한다고.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부탁이 있으시대요. 아버님의 무죄를 증언해 달라고. 지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아버님은 방화범이 아니었어요. 영웅이었어요. 화재를 막으려다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된 것 같아요. 너무 늦었지만. 수지는 금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새겨진 반지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를 완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를 시작해야 할까요? 40년간 품어온 증오와 새롭게 발견한 진실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복수를 계속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해야 할까요?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수지는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결심했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만복이 자수했습니다. 담당 형사 앞에서 40년 전 화재 사고의 모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1985년 10월 15일, 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전기 배선 불량을 알고 있었지만 비용 문제로 방치했습니다. 만복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화재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창호 씨를 방화범으로 조작했습니다. 증인 매수, 증거 조작, 보험 사기.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수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무죄를 증언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방화범이 아니었습니다. 화재를 막으려다 돌아가셨어요. 40년간 누명을 쓰고 계셨습니다. 담당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용기 있는 결단이십니다. 피해자 유족분께서도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은 40년 전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날이었습니다. 만복은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증거 조작, 보험 사기, 업무상 과실치사. 검사가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의 죄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40년간의 참회와 자수를 고려하여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하지만 수진과 지은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40년간 피해자 유족을 익명으로 후원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인 저도 피고인의 속죄를 믿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최만복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500시간을 선고합니다. 만복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만복은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끝까지 비겁자로 살았을 겁니다. 수진은 만복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증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속죄는 이제부터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법원은 이창호의 방화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고 이창호 씨는 화재를 막으려다 순직한 것으로 인정되며 모든 방화 혐의를 무죄로 판결합니다. 이에 따라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며 산업재해 순직자로 인정합니다. 수진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40년간 아버지에게 씌워졌던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이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만복도 법정 뒤편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청석에는 이창호와 함께 일했던 옛 동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40년 만에 밝혀진 진실 방화범이 아닌 영웅이었던 이창호 씨 최만복, 40년 만에 자수. 피해자 유족의 용서로 집행유예. 뉴스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이창호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용서한 딸분이 대단하십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무죄 판결문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40년간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복수가 아닌 진실로, 증오가 아닌 정의로 끝을 맺었습니다. 만복은 법원 계단에서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셔서. 수진은 만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해야 해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만복은 산업안전 교육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공장들을 돌아다니며 안전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안전은 비용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만복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4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단 하루의 방심이 평생의 후회가 됩니다. 공장 직원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강사님의 경험담이 정말 와닿습니다. 저희 공장도 전기 배선이 오래됐는데 사장님께 교체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한마디가 동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복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공장장이 다가왔습니다. 강사님, 다음 달에도 와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강해 후 만복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전기선 낡았어요. 위험합니다. 제가 바꿔드릴게요. 노인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요즘 이런 사람 없는데.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매일매일이 속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복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아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보람이 그의 얼굴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수지는 이창호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환원한 재산과 사회기부금으로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아버지 이창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 산업재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재단 사무실에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장학금 수여식에 5분이 오셨어요. 모두 산업재해로 부모를 잃은 학생들입니다.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좋네요. 잘 준비해 주세요.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산업재해로 부모를 잃은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수지는 한 명 한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한 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꼭 대학 보내주고 싶어 하셨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될 줄은. 수진이 그 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았어요. 28살에 아버지를 잃고 방황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한 학생의 어머니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공장 사고로 떠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힘내세요. 재단에서 계속 도와드릴게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목에 화상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흉터가 그녀의 사명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증오가 아닌 희망으로 살아가는 수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만복과 수진은 이창호의 묘소 앞에 섰습니다. 지은도 함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묘비 앞에서 깊이 절했습니다. 묘소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새로운 묘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늦었지만 찾아뵙습니다. 만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수진이 꽃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누명이 벗겨졌어요. 모두가 아버지가 영웅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방화범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려던 영웅이었다는 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이창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복이 주머니에서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수진 씨, 이 반지를 이제. 수진이 만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받을게요. 이제는 복수의 증거가 아니에요. 수진이 금반지를 왼손 약지에 꼈습니다. 화상 흉터 바로 옆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무죄와 당신의 속죄를 기억하는 증표예요. 만복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당신 아버지를 기리며 살고 싶소.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의미 있게 살고 싶소. 네. 함께 살아가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묘비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묘비 명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창호 방화범이 아닌 영웅으로 기억되다. 화재 속에서 동료들을 구하다 순직.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지은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용서의 힘을. 세 사람은 함께 묘소를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만복의 나레이션이 흘렀습니다. 과거의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죄하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화면에는 만복이 공장에서 안전 강의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40년이 걸렸지만 저는 이제야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수진이 장학금 수여식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의 밝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고 한 가정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만복이 노인의 집에서 전기선을 교체해주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고맙다며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만복과 수진이 함께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AM 873 추모 방송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추모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창호 씨를 기억합니다. 1985년 화재 사고로 순직하신 영웅.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에 있는 금반지가 빛났습니다. 더 이상 복수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속죄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속죄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만복의 나레이션이 마지막으로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과거의 무게가 아닌 미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1년 반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만복과 수진은 산업안전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강당에 수백 명의 공장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비극이 오늘날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만복이 무대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40년 전 안전을 소홀히 해서 3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수진이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그 피해자의 딸입니다. 아버지를 잃고 40년을 증오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웠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로, 증오가 아닌 희망으로 살아가는 법을요.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공장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도 비용 때문에 안전 점검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오늘 강연을 듣고 반성했습니다. 내일 당장 전면 점검하겠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지역 방송에서 두 사람을 인터뷰했습니다.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두 분이 이제는 안전 캠페인을 함께 하신다고요?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미래의 희망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만복도 덧붙였습니다. 속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사회를 변화시킬 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방송 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진정한 용서를 배웠습니다. 우리 공장도 안전 점검하겠습니다. 어느 날 만복과 수진 그리고 지은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용서하실 수 있었는지.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피해자인 제가 증오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죠. 40년간 증오 속에 갇혀 살았는데 이제는 자유로워졌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걷는 동반자였습니다. 만복이 말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진실과 마주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복수가 아닌 용서를 택해서 다행이에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자막이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산업재해 사건들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2,000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으며 그 가족들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경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임에도 피해자가 오히려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창호 씨처럼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만복과 수진의 마지막 인터뷰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속죄하시겠습니까? 만복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더 빨리 진실과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수진도 말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풀리지 않는 증오를 진심. 어린 참회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용서함으로써 자유로워졌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아픔만 낳을 뿐입니다. 화면에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질문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이창호의 묘소 앞에 놓인 꽃다발. 금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만복과 수진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잘못에는 속죄의 길이 있습니다. 모든 상처에는 치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자막이 이어졌습니다. 만복은 지금도 매주 공장들을 방문하며 안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은 이창호 장학재단을 통해 산업재해 피해 가족 100여 명을 돕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산업안전 지킴이 활동을 하며 한 건의 사고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습니다. 배경음악으로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결코 사라지지 않지만 진심 어린 속죄와 용기 있는 용서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